네, 다섯 번째 퀴즈는 이것도 연습 문제 있는 거였는데 어떤 AN은 유괴고 유괴인 수열에 대해서 AN에 수렴하는 모든 부분 수열이 전부 다 A로 수렴한다. 그랬을 때 AN이 A로 수렴하는 거를 보여라. 우선은 우리가 이거의 그 역은 얘기를 했었죠. AN이 A로 수렴하면은 그거의 부분 수열들도 전부 다 A로 수렴해야만 한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AN이 유괴이고 수렴하는 모든 부분 수열들이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은 원래 것도 A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귀류법을 이용을 합니다. AN이 A로 수렴하지 않는다. 귀류법. 귀류법으로 AN이 A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수렴한다 정의 알고 있고 수렴하지 않는다도 그냥 부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모든 라지 n에 대해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an 빼기 a는 엡실론보다 크다. 그래서 어떤 엡실론이 뭐 하나 존재하는데 어떤 양수가 뭔가 하나 존재하는데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냐면 모든 라지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지 n이 1이든 2든 3이든 어떤 라지 n을 가지고 오더라도 n이 그 라지 n보다 크면은 an이라는 수열이 a라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 적당한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엡실론만큼 떨어진 항들이 많다. 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다.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얘가 유한계만큼만 엡실론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유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인덱스 제일 큰 거까지는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안 떨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엡실론보다 작은 데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수히 많습니다. 엡실론만큼 떨어진 것들이 무한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모든 라지 n에서 다 된다라 그랬으니까 라지 n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어떤 엡실론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n이 1 이상이면 an 빼기 a가 항상 엡실론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n이 1 이상이기만 하면 이게 다 성립하니까 n을 하나 뭐 골라요. 이걸 만족하는 n을 n1으로 골라요. 그러니까 n1을 골랐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an1 빼기 a가 엡실론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비슷하게 n이 2일 때도 해보면, 그럼 n이 2일 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n1보다 큰 곳에서 골라요. 왜냐면 무수히 많으니까 이 n1보다 큰 쪽에서도 내가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1보다 뒤에서 그러니까 n2 뭐 적당히 n1 플러스 1보다 큰 n2가 존재하는데 어떤 n2냐면 an2 빼기 a가 엡실론보다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 수열 만들고 있는 거죠. 이 n2를 특별히 n1 플러스 1보다 크게 잡은 이유는 부분 수열 만들려고. 왜냐하면 부분 수열 만들 때는 밑에 있는 이 인덱스 첨자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매번 이렇게 뽑을 수 있냐, n1 하나 고르고 n1보다 큰 것들 중에서 n2 하나 고를 수 있냐, 이거 만족하는 n2 항상 고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걸 만족하는 애가 유한계밖에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만족하는 게 유한계가 한 이만큼 있었다. 그래서 내가 n1 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n2 뭐 고를 거고 n3 고를 거고, 이게 점점점 해서 어느 순간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못 골라요. 유한계밖에 없었으면.
그러니까 더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한히 많은 거를 아니까, 그렇죠? 무한히 많은 거를 아니까 이제 이런 뭐 제한 조건이 없어서 얘가 무한히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요 n2, n1 고르고 n2 고르고 n3 고르고 이런 거를 귀납적으로 계속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뭘 찾았냐면, 그러면은 비슷하게 또 n3도 찾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ANK라는 부분 수열을 잡은 건데, 어떤 부분 수열을 잡은 거냐면 ANK 빼기 A가 엡실론보다 큰 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AN이 A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엄청 많은 항들에 대해서 걔가 A를 기준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A로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뭐 엄청 많구나.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부분 수열을 고르면은 걔는 A로 안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A로 안 가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계속 고를 건데 걔도 당연히 A로 안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이제 수렴하는 이제 부분 수열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다듬으면 되는데, ANK라는 어떤 부분 수열을 생각할 건데 걔는 요거를 만족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제 ANK도 유괴예요. 이거 왜 하냐면 ANK가 아직 수렴하는지 몰라요. 얘 수렴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수렴하는 모든 부분 수열에 대해서 A로 간다라 그랬지, 모든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게 있으면은 걔가 A로 가는 건 맞는데 얘가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ANK 자체가 수렴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를 뽑으려 그래요. 뽑으려면은 우리가 6개이면은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ANK도 당연히 6개죠, 그렇죠? 왜냐면 전체 AN이 6개였으니까 그거의 부분 수열도 6개일 거고, 그러면은 이 ANK의 부분 수열, 뭐 좀 너무 포기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ANKJ라는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얘는 수렴해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 근데 얘도 원래 우리가 ANK의 부분 수열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전체의 부분 수열도 되죠, 그렇죠? 얘는 AN의 부분 수열이죠. 뭐 이거 굳이 뭐 더 쓸 필요 없고, ANA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A로 수렴해요. ANKJ는 네, 얘도 수렴해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과정을 거치면은 얘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니까 어디론가 B로 수렴할 거고, 이제 우리 문제 가정에 의해서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NKJ는 A로 수렴하는데, 그러면은 ANKJ 빼기 A도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얘랑 ANKJ가 A로 수렴한다라는 거랑은 이제 같이 성립할 수 없죠, 그렇죠?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의 뭐 디테일들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수렴하지 않는다. 요거의 부정 명제를 잘 써야겠죠. 요거의 부정 명제. 우리가 나중에도 아마 뭐 3장, 4장 이때 가면은 이제 어떤 명제의 부정 명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간단한 것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제 막 뭐 뭐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부정 명제 찾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서 AN이 A로 수렴하지 않는다의 정의가 뭔지, 그러면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모든 라지 n에 대해서 n이 그 라지 n보다 크면 AN 빼기 A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A에서 엡실론만큼 떨어진 항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한계밖에 없었으면은 그 유한계까지만 엡실론 바깥에 있고 나머지 무한계들은 전부 다 엡실론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렴하게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이 많다. 그래서 그 무한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부분 수열을 잘 고른다. 그러면은 ANK라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ANK 빼기 A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ANK가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엡실론보다 큰 것들을 모았을 뿐이지 ANK 자체가 수렴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ANK의 부분 수열을 하나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예민하게 좀 이제 논리 하나하나 넘어갈 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좀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번째 퀴즈에 대한 거였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2.5절까지 했고 2.6절로 넘어가서 이 코시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크리테리언이라는 거는 뭔가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미적분학 시간에 뭐 적분 판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판정법처럼. 그래서 코시 크리테리언이 뭔지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정의가 필요한데,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다. 코시 수열이다. 이건 뭐 그냥 우리말로도 코시 수열인데, 코시 수열이라는 거는 수렴한다는 정의가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개가 등장합니다. 인덱스가 두 개가 등장해서 m과 n이 둘 다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과 am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라는 거 굉장히 비슷하기는 한데, 수렴한다에서는 이제 수렴한다는 뭐였냐면 이제 뭐 간단하게 써도 되겠죠. 엡실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라지 n보다 크면 an과 a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an과 a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 있다가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의 정의였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게 n 요거 하나죠, 그렇죠? an 하나죠. n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면 움직이는 거는 요거 하나인데, 코시 수열에서는 움직이는 게 두 개입니다. m과 n.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걔네 둘의 차이가 항상 엡실론보다 작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어떤 타겟 하나 딱 찍어두고 an 특정 시점 이후에 an이 이제 그 지점과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코시 수열이 얘기를 하는 거는 특정 시점 이후로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그 두 항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티어렘 6.4에 가서는 수렴한다랑 코시 수열이다랑 동치인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코시 수열의 정의는 이겁니다. 특정 시점 이후로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두 항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그 두 항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렴할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특정 시점 이후,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째 이후로는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뭐 1000번째랑 10만 번째를 가지고 와도 차이가 충분히 작은 거고, 10만 번째랑 뭐 100만 번째를 가지고 와도 충분히 작은 거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차이가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시 수열이랑 수렴한다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수렴하면 코시입니다. 수렴하는 거는 코시 수열이 됩니다. 수렴하면은 코시 수열인 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 먼저 증명을 해보면, 왜냐하면 우선은 증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좀 잘 적어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적으면 좋으니까,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제 특정 시점 이후로 A라는 점에 대해서 엄청 가까이 가고 있다. 근데 코시 수열인 걸 보이려면 특정 시점 이후로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걔네 차이가 작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수렴하면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N도 A랑 차이가 굉장히 작을 거고 AM도 A랑 차이가 굉장히 작을 거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그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an과 a의 차이를 엡실론만큼 작게 줄여줄 수가 있다.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뭔가 라지 n이 존재하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근데 무슨 라지 n이냐면 m과 n이 이제 그 네모, 그 라지 n보다 크면 am과 an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렴한다 하면은 어떤 이제 여기 방금 쓴 것처럼 이제 a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n도 a랑 차이가 굉장히 작고 am도 a랑 차이가 굉장히 작으니까 삼각부등식을 써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두 개로 쪼개면 am 빼기 an은 이제 a를 더하고 빼서 이렇게 쓰고 삼각부등식으로 am도 a랑 an도 a랑의 차이를 비교하고 나면 얘네 둘은 우리가 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렴하니까. 여기 지금 인덱스 n으로 쓰긴 했지만 n 자리에 m 뭐 들어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얘는 그냥 뭐 이름을 우리가 n으로만 썼을 뿐이지 n이든 m이든 뭐 k든 뭐 아무거나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골랐었던 수렴할 때 우리가 골랐었던 그 라지 n이랑 똑같은 라지 n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얘네들을 전부 다 엡실론 더하기 엡실론, 이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언제? 이제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m과 n이 둘 다 라지 n보다 클 때. 그래서 라지 n 똑같이 가지고 오면은 수렴하면 코시 수열이다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면 코시다 알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 진짜로 원하는 건 이제 이쪽 방향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늘 궁금한 거는 어떤 수열이 수렴하나 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한다의 충분 조건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향은 이제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니었고, 렘바 2.6.3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코시 수열이면 유계다. 코시면 유계다. 코시면 유계다. 얘도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렴하면은 유계인 거 알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증명했었냐면 특정 시점 이후로는 어떤 A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A랑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 시점 이후로는 그러면 이제 다 괜찮죠, 그렇죠? A라는 점 주위에 뭐 되게 작게 근처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테니까 이제 그쪽은 잘 됐고, 그럼 이제 문제는 특정 시점 이전에 있는 게 문제인데 사실 걔는 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유한계니까 유한계에서 최대값 고르고 특정 시점 n 이후로는 A 근처에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근데 코시 수열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 이후로는 임의의 두 항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한계는 어차피 우리가 잘 하는 거였고 그냥 최대값 골라주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특정 시점 이후에 무한계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무한계를 이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수렴한다라든지 아니면 코시 수열이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코시인 거를 아니까 뭐 적당히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m과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am과 an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근데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편의상 어차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유계인 거니까 뭐 이미 엡실론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1로 고를 겁니다. 1로. 그래서 1보다 am과 an의 차이를 1보다 작게끔 해주는 라지 n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m 자리에 그냥 라지 n 골라도 되죠, 그렇죠? 라지 n 이후로 다 된다라 그랬으니까 두 항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뭐 굳이 다 움직일 필요도 없이 하나는 그냥 라지 n으로 고정해줘요. 뭐 굳이 라지 n 아니어도 그냥 라지 n보다 큰 것만 다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n이라든지 뭐 3n, 뭐 n 플러스 뭐 다 상관없겠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얘로 고정하면은 그러면 an과 라지 n의 차이를
내가 1보다 작게 해줄 수가 있다. 언제? n이 라지 n보다 크면. 근데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좋은 게 an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n 빼기 a 라지 n 더하기 a 라지 n. 그러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an 빼기 a 라지 n 더하기 a 라지 n인데 앞에 거가 1보다 작죠, 그렇죠? 얘가 a 라지 n 더하기 1보다 작아요. 언제? 얘도 마찬가지로 n이 라지 n보다 클 때. 그래서 수렴한다 일 때랑 거의 똑같이 n이 요 라지 n 이후면은 an이 a 라지 n의 크기 더하기 1보다 작아요. 근데 이거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그냥 고정된 숫자죠, 그렇죠? 라지 n이 뭐 얼마로 딱 정해졌겠죠. 그래서 그 고정된 숫자니까 얘는 그냥 상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a1부터 해서 a 라지 n-1까지는 어차피 유한계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제로 늘린다 그랬으니까 얘를 뭐 적당히 라지 m이라고 두면 그러면 a는 항상 얘보다 얘로 잘 유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선은 수렴하면은 콧이고 콧이면 유계고. 그래서 우리가 뭐 수렴한다 이때랑 뭐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게 이 티어렘 2.6.4에 있는 코시 크리테리언입니다.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랑 코시 수열이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동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뭐 위상 수학 이런 거를 배울 때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수렴한다라는 거랑 코시 수열이다라는 거랑 동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우리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코시 수열인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방향은 코시면 수렴한다. 뭐 반대 방향도 이제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뭐 임팩트가 있는 거는 코시 수열인 것만 보이면 수렴한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이는 게 쉬울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코시 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수렴한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수렴 값이 있어야 돼요. 얘가 어디론가 수렴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코시 수열은 그 임의의 두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되니까 그냥 an 그 자체로만 놓고 뭔가 증명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렴한다는 an이 이제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 뭐 a면 a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이제 뭔가 이제 증명을 하든 풀이를 써나가든 할 텐데 이제 코시 수열은 그냥 수열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시 수열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좋을 때도 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렴하면 코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쪽은 우리가 방금 티어렘 2.6.2에서 했으니까 반대 방향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코시면 수렴한다. 그래서 그냥 수열을 뭐 xn으로 가지고 옵니다. 얘를 코시 수열로 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코시면 유계라 그랬죠? 코시면 유계. 그러면은 유계니까 볼차노 바이어스 슈트라우스 티오렘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제 XNK라고 부르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수렴하는 거. 그래서 수렴값을 그냥 뭐 편의상 X라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코시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특정 시점 이후로는 임의의 두항의 차이를 내가 줄여줄 수가 있구나. 근데 유계니까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XNK라고 있는 걔가 X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코시 수열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시점 이후로 아무 두항을 잡아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기준으로 잡는 애를 하나를
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XNK로 놓으면은 아무 항이나 잡아도 XNK랑 굉장히 가깝네. 근데 XNK가 X로 가고 있으니까 XN도 X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수식으로 잘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XN도 X로 갈 거다. XN도 X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하나 쓸 거니까 N1이 하나 존재해서 라지 N1이 존재해서 콧이니까 N과 M이 라지 N1보다 크면 인접한 두 항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콧이니까. 그리고 아까 XNK가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 잡았으니까 어떤 N2도 존재해서 뭐 NK가 N2보다 크면 XNK는 X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얘는 왜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보다 둘 중에 큰 거 둘 다 성립하게끔 하는 라지 n을 잡고 그러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xn 빼기 x를 이제 잘 컨트롤하고 싶은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준으로 잡는 애를 xnk로 잡으면 얘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쪼개지고 앞에 있는 거 엡실론보다 작고 왜냐면 콧이니까 얘는 콧이니까 뒤에 있는 것도 엡실론보다 작다. 왜냐하면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티오렘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 잡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2엡실론보다 작으니까 XN도 X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거랑 콧이 수열이다라는 거랑 동치. 우리가 뭐 나중에 아마 급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좀 자주 쓸 예정입니다. 이제 그럼 2.7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잠깐 다시 콧이를 정의가 뭐였냐면 앞에 이제 몇 가지 말 빼고 n과 m이 라지 n보다 크면 an과 am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요게 이제 콧이 수열이었죠, 그렇죠? 아무 두 항이나 가지고 와도 된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 이런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클 때 만약에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요 성질을 만족하면은 이래도 수렴할까? 아니면 AN이 수렴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책에서는 뭐 수도 콧이라고 해서 뭐 나와 있는데 뭐 이름은 얘네가 마음대로 쓴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줄일 수 있는 거 vs 특정 시점 이후로 임의의 두 항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거. 얘네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콧이가 더 센 거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 콧이에서 그냥 m을 n 플러스 1로 골라주면은 밑에 얘기가 되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만 계속 줄일 수 있으면은 an이 수렴할까? 혹시 이거 뭐 증명을 할 수 있거나 발레를 찾아보실 우선은 위에 있는 건 이제 수렴하는 거 맞고 있죠. 왜냐면 콧이면 수렴한다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아무 두 항의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으면 수렴하는 건 맞고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약화시켜서 아무 두 항의 차이나 작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좀 너무 센 것 같다. 혹시 조금 널널하게
인접한 두 항의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 A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작으면은 임의로 멀리 떨어진 것도 굉장히 작은 것들 이렇게 모아 갖고 만들면은 이제 작을 것 같으니까 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발레가 존재합니다. AN을 한 루트 n 정도로 가지고 오면 뭐 당연히 발산하죠. 그렇죠? 수렴 안 하죠. 근데 저 절대값 어차피 붙여놨으니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을 하면은 이제 n분의 1이 되니까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0으로 가는데 원래 거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게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작으니까 그 작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모으면은 그래도 임의의 두 항도 적당히 잘 모을 수가 있구나. 작은 것들 계속 더하면 여전히 작을 거니까 얘도 코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굉장히 모은다고 해서 여전히 작다란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P 시리즈 뭐 이런 거에서 아는 것처럼 n분의 1 같은 거 얘는 굉장히 작은 애지만 계속 더하면은 발산하죠, 그렇죠? 당연히 n제곱분의 1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더 작은 거여서 이제 다 더해도 유한하긴 한데 n분의 1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애지만 더하면은 이제 발산하니까 이런 발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발레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코시 수열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7로 넘어가서 그리고 2.8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8은 나중에 제가 해석학 2에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2.8은 제가 뭐 수업에 또 안 할 거고 뭐 당연히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로 2.8은 재배열 급수에 관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게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는 거여서 안 하는 거지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2장은 2.7로 끝인데 급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급수에 대한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했고 미적분학 시간에도 했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뭐 이런 거 제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부분합을 이제 새로운 수열로 생각해서 뭐 얘기를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급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수열의 성질로부터 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급수라는 것도 새로운 수열로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앞에 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Theorem 2.7.1에 Algebraic Limit Theorem for Series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수렴하는 두 급수에 대해서 상수배 해준 거 잘 되고 더하는 거 잘 되고 뭐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등학교 때도 이미 썼던 거고 대신에 곱하기 이런 거는 잘 안 된다. 이것도 뭐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 AK, BK 이런 거는 잘 모른다. 뭐 곱하는 거는 당연히 티어렘으로 안 써놨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대신에 티어렘 2.7.2는 그래도 좀 쓸모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도 되게 별거 아닌데 종종 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입니다. 근데 코시 크리테리언을 당연하게 써보면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이제 급수를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부분합을 A1부터 AN까지 더한 애를 이제 부분합의 새로운 수열로 놓고 그러면은 AK의 급수가 수렴하니까 SN이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SN이 수렴. 그러면은 SN이 수렴한다라는 거랑 SN이 콧이라는 거랑 동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SN이 콧이라는 거는 인접한 자꾸 어떤 임의의 두 항의 차이를 내가 줄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편의상 n과 m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n으로 놓고 놨을 때 SN 빼기 SM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다. 근데 SN 빼기 SM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은
SM은 m까지 더한 거고 SN은 n까지 더한 거니까 빼주면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가 남는다. 아, 그래서 an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그냥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은 거구나. 그래서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거는 또 뭐 고등학교 때 했었던 내용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증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도 방금 얘기한 코시 크리테리언으로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이 n과 m이 둘 다 라지 n보다 크면은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더한 게 엡실론보다 작은데, 내가 특별히 n을 그냥 n 플러스 1로 고르면 항이 하나밖에 안 남죠. 그렇죠? 얘 하나밖에 안 남겠죠. 아, 그래서 그냥 n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n이 라지 n보다 크면 an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an이 0으로 가는 거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뭐 SN이 수렴하니까 뭐 두 항 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근데 얘를 이제 조금 다르게 뭐 코시 크리테리언 뭐 이런 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7.4 이 비교 판정법도 아마 뭐 비교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증명도 했을 거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얘도 이제 굳이 또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써보면,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명제를 대우 명제에서 두 번째 명제를 만들 거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양수일 때만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못 쓴다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증명도 우선 첫 번째 것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건 대우 명제니까 BK가 수렴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코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과 m이 라지 n보다 크면 bn 플러스 1부터 bn까지 다 더한 게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bn들 전부 다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n과 an의 대소 관계가 항상 이제 bn이 더 크니까 얘를 이제 거꾸로 an 플러스 1부터 해서 an보다 bm들이 더 클 거고, 근데 am 다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씌워줘도 되겠죠.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n과 m이 둘 다 라지 n보다 크면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바로 an이 수렴한다의 정의죠. 그렇죠? 코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이제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ak가 수렴한다. 네, 그래서 뭐 비교 판정법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다 좀 쉬운 것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절대 판정법, 절대급수, 절대 수렴 판정법. 얘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다 공부하셨을 텐데, 절대값 붙이기 수렴하면 원래 것도 수렴한다. 역은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절대 수렴 판정법이 이제 발레는 있고, 발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n분의 1 붙인 교대급수로 판정법 하는 거. 그럼 이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절대값 붙인 게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또 코시 판정법으로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과 m이 둘 다 라지 n보다 크면 이제 절대값 붙인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취한 거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절대값 큰 거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양수니까 이제 절대값 다 빼도 되고, 다 절대값 빼도 되고,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가 또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써놓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얘를 읽을 수가 있냐면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n과 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더한 거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이제 코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an이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시 크리테리언을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 증명 같은 거를 좀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제가 오늘 급수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좀 빨리 넘어갔는데 아마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몇 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3장에서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3장 또 여러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